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최근 이어지는 장맛비에 농촌에선 병해충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 등지에서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비가 그친 뒤 신속한 방제로 병해충 확산을 막아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마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요즘 농촌의 화두는 바로 병해충 방제입니다. 지난 9일에서 10일엔 제주와 남부지방에, 12일에서 13일엔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농가들은 침수 피해 복구와 함께 병해충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제주는 상황이 심각합니다. 장맛비가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돼 40일 가까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 예보대로 8월 초까지 제주에 장맛비가 뿌려진다면 장마 기간이 50일을 돌파하면서 제주에서 역대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이에 도내 농가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구좌읍과 서귀포 표선면에서는 더덕의 줄기 썩은 병, 전무니병 등 각종 병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또 당근과 콩 파종이 늦어지면서 올해 수확량이 평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호소합니다. 감귤은 장마철에 감염 위험이 높은 전무니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의 기상 조건이 검은 전문이 발생하기 딱 좋은 조건이거든요. 온도가 높고 습한 게 연이어 이어지고요. 어저께 쳤는데 오늘 이병일이 왔다. 그럼 또 약쳐야 돼요. 약이 다시 시켜 나갔어요. 경상남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병해충 예찰 담당자들과 병해충 발생 현황, 방제법에 대해 긴급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경남에선 함안의 시설 수박단지가 대거 물에 잠기는 한편 질소질 성분이 많은 논에서 도열병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비가 지금 예보돼 있지 않습니까? 도열병 같은 경우는 연속 강우가 내릴 때 또 과거에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들려오는 게 좀 발생이 많아서 입도열병도 아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다가 비가 좀 그치는 시기가 있으면요. 등록된 약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약재들을 꼼꼼히 좀 치주시면은. 전라남도에선 물에 잠긴 논만 2,225헥타르에 달하고 시설하우스 침수 피해도 발생해 토마토, 오이, 멜론 등은 일부 수확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울러 전라북도에선 고창, 부안 등에서 벼뿐만 아니라 논콩이 대규모로 침수돼 습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주에도 장맛비 예보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농가의 농작물 침수 피해 방지와 병해충 방제,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화훼업계가 직격탄을 맞아 농가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히 최근 꽃 수요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농가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할 거란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고양시에서 장미 농사를 짓는 정수영 씨. 올해 초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꽃 가격이 폭락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한 겁니다. 다행히 최근 꽃 수요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면서 희망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대학 학예 졸업식 등 하반기 성수기 때는 꽃 가격이 예년 수준을 되찾지 않을까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9월 달쯤 되면은 이제 가을 바람이 부니까 좀 꽃 소비가 좀 시작이 될 수 있는 시기인데 소비자분께서는 이렇게 좀 우리 국산 꽃을 좀 애용해 주시고 힘든 어떤 과정을 좀 저기도 이겨낼 수 있게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AT 화훼 공판장 경매 금액은 84억 9,400만 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6월이 윤달이었기에 결혼식 등 행사가 적었는데도 거래량이 늘어난 점에서 급감한 꽃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작년에는 윤달이 없었고 올해는 윤달이 있어서 소비가 그렇게 받쳐주지는 못했는데 행사 수요가 그 요인을 빼고서 놓고 본다면 그런 대로 소비는 있었다. 정부 기관과 농협, 민간 기업 등 각계각층의 착한 꽃 소비 운동이 꽃 수요를 견인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꽃다발에 사용되는 절화 거래량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꾸준히 늘었습니다. 6월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같은 달 기록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농가 수치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잖아요. 판매 행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꽃 수치 가격에 안정을 좀 도움을 많이 줘서. 하지만 아직 화훼업계가 예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꽃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꽃 소비 운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생활 속 꽃 소비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활에 확대되기 위해서 지속적인 캠페인과 또 정부의 저걸로 해서 국민 꽃문화 향상의 계기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화훼 농가들. 점차 회복되는 수요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업계에도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불면서 인공지능이나 정보통신기술 등이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농가 활용도를 높인 혁신 기술로 생산성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수환 기자입니다. 사진만 찍으면 포도알을 세어줍니다. 인공지능이 포도송이 사진 2천여 장을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포도알의 개수를 세서 알려주는 겁니다. 내년에 보급될 예정인 이 앱은 이용하는 농가가 많아질수록 데이터도 늘어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사람이 MRI나 CT를 찍어서 건강검진을 하듯이 작물을 촬영해 생육 초기 우수한 품종을 선발하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어린 벼를 매일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수치화해 형질을 분석하고 우수한 품종을 선별해내는 겁니다. 카메라를 이용해서 벼콩 같은 작물의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의 키, 연면적, 혹 등의 크기를 숫자로 바꾸고 우수한 형질을 가진 품종을 선발하는 기술입니다. 사진 한 장 혹은 축적된 이미지 데이터로 작물을 분석하는 모습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최근 국내 농업계의 모습입니다. 시설 원예 농업에 비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왔던 노지나 축산업에도 융복합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노지에서도 스스로 토양 수분을 측정해 물을 공급하는 자동 관계 제어 시스템이 개발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늘린 겁니다. 실제로 자동 관계 시스템을 설치한 밭은 그렇지 않은 밭에 비해 수량이 늘었는데 콩은 35.2%, 참깨는 41.6%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축사 내부 온도와 습도에 따라 작동하는 고온 스트레스 저감 시설은 젖소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우유 생산량을 늘리는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혁신 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팜의 경우 현재 국내 보급이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편의성 향상 쪽 이루어졌다면 데이터나 인공지능들이 활용이 돼서 생산성이나 소득하고 직결되는 훨씬 더 나은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죠. 3세대 정도 가게 되면 농업에서 필요한 에너지라든지 농작업의 로봇화 이런 기술들이 농업 생산 시스템에 이제 적용이 되게 돼요. 이에 정부는 2024년까지 완전 자동화된 3세대 스마트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작물과 재배 환경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 농업 융복합. 혁신 기술이 적용된 농업계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꿀벌은 여왕벌과 일벌 그리고 수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수벌은 여왕벌과의 교미 이외에는 역할이 없고 꿀만 축내 그동안 양봉 농가들이 폐기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수벌 번데기가 영양학적 가치와 안전성을 인정받아 식용곤충에 포함되면서 양봉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벌통한계엔 최대 3,000마리의 수벌이 있습니다. 그동안 양봉 농가들은 이 수벌을 폐기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왔습니다. 수벌은 여왕벌과 교미하는 일 외엔 역할이 없고 오히려 벌통에 들어있는 꿀만 먹어치워섭니다. 하지만 앞으로 쓸모없게 여겨지던 수벌 번데기를 활용할 길이 열렸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벌 번데기가 가진 특성, 영양성 등을 분석한 뒤 그 효능을 인정해 수벌 번데기를 식용곤충으로 인정해섭니다. 수벌 번데기는 단백질이 100g당 51.78g이나 들어있어 소, 돼지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탄수화물, 지방 등 다른 영양소도 풍부해 식량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0%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되어 있고 다양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단백 영양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진청은 이번 수벌번데기 식용곤충 인정이 기후변화 산업화 등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용곤충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이번에 총 9종이 됐고 식용곤충을 이용한 식품들이 속속 개발돼 인기를 끌면서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식용곤충 사용 농가는 3년 전에 비해 7배 증가했고 식용곤충 가공 유통업체도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식용곤충을 사육 판매하는 농가의 매출도 2015년에서 2019년까지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용 곤충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곤충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용곤충이 고품질의 단백질 원으로 부각이 되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농진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 양봉자원 활용과 곤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온라인 마켓에서 인기가 많은 식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은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돼 폐기 조치됐는데요. 식약처는 기준 규격 위반 제품을 제조한 업체를 재점검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수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면역력 증진, 몸속 노폐물 제거,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품 홍보 문구입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량이 증가한 제품 중 식품 규격을 위반한 제품들이 적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281개 제품을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11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거나 특정 성분 함유량이 기준에 맞지 않아 판매 중단, 회수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코로나19로 최근 판매가 증가한 가정 간편식,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미용 관련 제품 등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총 11개로 두부 제품 2개, 새싹 보리 분말 제품 1개, 발효식초 제품 2개,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개입니다. 두부 제품과 새싹 보리 분말 제품에서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 포도상구균이나 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 발효식초는 총산 함유량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고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에서는 합성 보존료 중 하나인 안식향산이 검출됐습니다. 이번에 회수 폐기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3개월 이내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 사항은 이제 품목대조정지 15일 처분하고 이제 생산된 제품 폐기 처분인데요. 그 제품에 대한 소고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들을 분석해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의 준수 사항 중 하나인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를 NBS 한국농업방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NBS는 오늘부터 9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하루 2차례 공익직불제 교육 영상을 방송합니다. 영상은 30분 분량 4편으로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가 영상을 시청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관련 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2시간 교육 이수가 인정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만큼 TV방송과 온라인 강좌 등 비대면 교육 방식을 도입했다면서 영상물 시청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강원 정선군은 올해 처음 대만에 고랭지 여름 배추 65톤을 수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출한 배추는 해발 560m 준고랭지 지역인 남면 능전마을에서 재배한 여름 배추로 군은 남면 지역 연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올해 말까지 고랭지 배추 500톤을 대만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군 관계자는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전문단지를 육성하는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영광농협이 유황 성분을 다량 함유한 유황농산물을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원예농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GAP 인증 농가와 계약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의 유황 성분 비율을 높이도록 유황 토양 개량제, 연면 시비용 유황 등을 지원합니다. 영광농협이 양파 유황 재배 실증 실험을 실시한 결과 일반 관행 재배 방식에 견주어 양파의 유황 함유량이 5배가량 높아졌고 특등급 출현 비율도 15.6%포인트 상승하는 등 상품성 상승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냉해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약 97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도내 냉해 피해 농가는 모두 9,851농가로 총 피해 복구비는 99억 8,65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이달 중으로 피해 농가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이어 냉해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농가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금융정보와 알짜 재테크 전략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금융재테크 시간입니다. 네, 최근 제로금리 시대를 맞아 은행의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여윳돈을 투자하는 데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투자 위험을 적게 부담하면서도 정기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형 펀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현실이 된 제로금리. 급변하는 세계 경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펀드 투자법을 알아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해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안전한 예금을 하자니 이자가 너무 적고 주식을 하자니 손해날까 두려운데요. 그렇다면 채권은 어떨까요? 채권 가격은 기준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후 채권형 펀드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로금리 시대 위험은 적게 부담하면서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형 펀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채권형 펀드는 국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발행 주체의 상환 능력에 따라 신용 등급을 책정하고 약속된 이자를 지급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크죠. 물론 투자 위험을 줄인 만큼 수익은 정기예금을 웃도는 정도지만 요즘같이 변동성 예측이 어려운 시장에서 여윳돈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투자처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형 펀드 상품 중 어떤 걸 선택해야 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채권형 펀드를 운용하는 전문가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채권형 펀드가 투자처로 주목받은 이유, 아무래도 금리 영향이 크겠죠? 맞습니다. 기준금리가 0%대로 떨어지며 안정적인 채권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5.2%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비교적 일찍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저금리 기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 중국 간 무역 분쟁을 포함해 대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영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용하고 계신 채권형 펀드 상품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펀드는 만기 1년 미만의 우량 회사채 및 기업 어음에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문 투자 기관이 주로 투자하는 A등급 이상의 회사채와 여전채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하고 펀드가 보유한 채권의 평균 만기인 듀레이션을 6개월 내외로 짧게 관리하여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량 채권을 단기간에 투자한다라는 건데요. 주로 어떤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인가요? 이 상품은 우량 단기채를 매수하는 보유하는 전략을 통해 안전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을 짧은 기간 투자하는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기 채권형 펀드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기 채권형 펀드는 위험을 줄인 만큼 주식형 펀드처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단기 투자의 경우 정기예금이나 MF를 넘는 수준을 목표 수익률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죠. 또한 수익이 확정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은 낮지만 투자 위험이 적은 펀드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매력적이겠네요.
제로 금리 시대 알아두면 득이 되는 펀드 투자 전략.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